파란 여권은 뭔데 바로 통과가 되는 거죠? 전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바이 공항에서 파란 여권을 가진 사람들의 대우에 불만이 가득한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플로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중국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주로 회화와 작문 수업을 맡고 있죠. 영어 수업 외에도 학교 행사, 문화활동, 그리고 영어 대회 같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해요. 중국 사립학교는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서구 문화를 소개하거나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여름방학에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두바이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휴가를 계획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출발 준비를 했죠.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의 첫 관문은 입국 심사입니다. 저도 미국인이긴 하지만 사실 두바이에 가본 적은 없어요. 중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미국인들이 중동에서 입국 심사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은 중동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중동 국가를 여행할 때는 늘 신중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중동으로 여행을 갈 엄두를 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아시아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했으니 이제는 조금 다른 문화권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바이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걱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죠. 두바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두바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아랍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법을 지키고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왔고 현재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동 간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출국 전에 필요한 문서와 준비물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도 확인했고 비자도 미리 발급받았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인터넷으로 두바이 입국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봤죠. 있는 그대로 묻는 말에 답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심사관들이 여행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몇 가지 한다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온 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호텔 예약 확인서, 귀국 항공권, 여행 일정표까지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설렘이 가득했어요.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 사막 투어, 전통시장 구경까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설렘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두바이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요. 드디어 두바이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 뜨거운 공기가 저를 반기듯이 밀려왔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인테리어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웅장한 모습에 빠질 틈도 없이 곧바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죠.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긴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줄 끝에 섰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는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현지인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VIP라도 되는 것처럼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죠. 심사관과 간단한 대화만 나누고 지나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 뒤로는 유럽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비교적 빠르게 통과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심사를 받는 듯 했죠. 심사관들이 그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띄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무리의 동양인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그들의 여권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여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이더군요. 그들은 의외로 태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들도 나처럼 긴장하고 있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차례가 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심사관은 그들의 여권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고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하고 곧바로 통과시켜 주더군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즐거운 여행이 되라며 인사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빨리 통과할 수 있지? 의아함과 동시에 약간의 질투심마저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쉽게 통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온 나로서는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다른 사람들의 입국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차례가 왔을 때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해 보려 했죠. 혹시 중국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는 걸까? 그렇게 걱정하는 동안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마르기 시작했죠. 준비해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내 걱정이 너무 과한 걸까? 아까 본 한국인들처럼 나도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사라졌어요. 제 바로 앞 사람의 심사가 끝나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심사관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제 여행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될 테니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행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물었어요. 관광이요. 휴가를 즐기러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심사관은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미국 여권인데 중국에서 왔다고요? 네, 중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자 심사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여권을 들고 옆에 있는 동료와 뭔가 속삭이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통과하는데 저만 지체되고 있었죠. 특히 아까 본 한국인들이 생각나면서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죠.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요. 그때 옆 심사대에서 한국인 일행이 또 통과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심사관은 심지어 그들에게 미소까지 지으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지? 속으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난 미국 시민인데 왜 한국인들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거지? 처음에는 그저 의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중국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걸까? 괜히 중국에서 일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드디어 30분이 지나고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별도의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였죠. 그 방에서 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제 가방은 세세하게 검사받았고 휴대폰도 확인당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의 제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어요. 마치 제가 무슨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러웠는데 시간이 지나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난 미국인인데 왜 그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약간의 질투심마저 생기더군요. 마침내 3시간의 긴 심사 끝에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해버린 상태였죠. 두바이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게다가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꼭 한국인들을 만나면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죠. 도대체 그들의 여권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그 의문을 풀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의 두바이 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시작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우아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죠. 테이블에 놓인 하얀 식탁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 소리에 잠시 긴장이 풀리는 듯 했어요. 뷔페 테이블을 둘러보니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 갓 구운 빵, 각종 따뜻한 요리들까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돌았어요. 저는 배가 고파지는 걸 느끼며 접시를 들고 음식을 고르기 시작했죠. 음식 선택의 폭이 넓어서 무얼 먼저 먹을지 고민하던 중 실수로 옆 사람의 발을 밟고 말았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아시아 남성이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먼저 한국어로 괜찮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영어로도 괜찮습니다 라고 덧붙였죠. 혹시 한국 분이세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어제 공항에서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는지 떠올리며 이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두바이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 중인 민수였어요. 가볍게 서로의 근황을 나눈 뒤 저는 조심스럽게 어제 두바이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입국 심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나요? 저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 여권의 강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비자 면제국이 가장 많은 여권 중 하나예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서 심사가 더 수월한 편이에요. 게다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서 입국 심사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어제 공항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초조해하며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까?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비교하며 질투심을 느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민수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나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요즘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정말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단지 K-팝과 드라마만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영화도 한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상을 받았고 파친코 같은 한국계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죠. 이 작품들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알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 콘텐츠들 덕분에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부르즈 칼리파를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부르즈 칼리파도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민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삼성물산이 주요 시공 책임을 맡았어요. 이 건물은 한국 건설업계의 글로벌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한국 기업들은 그 외에도 두바이 메트로와 같은 교통인프라 건설에도 참여했고 앞으로 완공될 알막툼 국제공항도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공항은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이 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이 건설과 기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니. 두바이의 발전에 한국이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K-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기술, 건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민수의 설명을 듣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문화 콘텐츠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에 대한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죠.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이 저에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공항에서 가졌던 불편한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휴가 때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헤어질 때 그는 저에게 한국어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서툰 발음으로 그를 따라하며 웃었죠. 우리는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지만 민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해준 한국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부르즈 칼리파가 한국 기업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 건물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는 이미 제 여행 일정에도 있었기에 곧바로 준비를 서둘러 나갈 계획을 세웠죠.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민수를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친구들과 어딘가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저를 보자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가냐고 묻는 질문에 저는 부르즈 칼리파를 방문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바로 대답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요? 마침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그 제안을 듣고 기쁘게 답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수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부르즈 칼리파로 향하게 되었어요. 두바이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라 불리는 이곳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지 못했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부르즈 칼리파의 거대한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빛나는 유리 외벽이 태양을 반사하며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거대한 건물이 정말로 한국 기업이 주도해서 건설되었다니 직접 보니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도 모르게 속삭였죠. 민수는 옆에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이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한국 기업이 건설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건물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건물을 바라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력과 건설력에서도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한국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정작 이웃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았죠. 그동안의 무관심이 후회스러워졌어요. 한국이 이토록 다방면에서 뛰어난 나라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끼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부르즈 칼리파를 바라보았어요. 이곳에 직접 서서 이 건물을 눈으로 보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K-파프이나 드라마가 떠오르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적 역량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룬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제 옆에서 계속해서 건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지만 저는 이미 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다음엔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는데 자국에서는 얼마나 더 멋진 건물들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민수가 두바이 공항 건설에도 참여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인천공항은 또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저는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명소들, 한옥마을, 부산의 해변 같은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보며 상상에 빠졌죠. 다음 휴가는 한국으로 가겠어. 제 스스로 다짐하며 곧바로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친구들이 이야기해준 서울의 매력,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한국 음식들은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 너희 덕분에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 다음 휴가 때 한국에 갈 계획이야. 민수의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한국에 오면 꼭 다시 만나자고 했고 자신이 서울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바이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도 나중에 사연으로 꼭 전할게요. 아, 그리고 저 한국은 처음 가보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스쿨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